한규림이 술에 취해 김무진의 이름을 부르며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라고 털어놓은 그날 밤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장서현과 조응식이 믿고 있던 새로운 사랑이었습니다. 김무진은 술에 취한 한규림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진은 자신에게 한규림은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을 8년 전에 버린 사람이고 다시 만난 뒤에도 자신의 손을 잡지 않은 사람이며 이제는 조응식이라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죠. 그래서 무진은 오랫동안 자신만 바라봐 온 장서현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규림을 놓는 방법이라고 믿었고 장서현에게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는 예의라고 여겼는데요. 그런데 술에 취한 한규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무진이 8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 정말 좋아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아빠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손잡으면 그 사람까지 우리 집에 같이 빠지는 거잖아. 김무진은 처음에는 한규림이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림은 눈을 감은 채 다시 중얼거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버린 거야. 나를 미워하면 잘 살 줄 알았어. 그렇게라도 나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무진의 얼굴에서 굳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8년 동안 한규림이 돈을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의 가난을 벗어날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자신을 이용했다고까지 생각했었죠. 그런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 이어 규림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일부러 떠났다는 진심까지 듣고 나니 무진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잠든 한규림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선택할 기회조차 안 줬어? 한규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진에게는 그 침묵조차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규림은 지난밤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상태에서 눈을 뜬 규림은 자신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한결이 엄마 어제 무진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라고 말하는 순간 한규림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김무진이 응. 엄마 자는데도 한참 있다 갔어. 규림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술에 취한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마음을 무진에게 다 말한 건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규림은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습니다. 김무진에게 전화해서 어젯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요. 만약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괜한 자백이 될 것 같았고 반대로 모든 말을 다 했다면 무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규림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조응식이었습니다. 조응식은 한규림이 예전보다 자신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흥식이 다친 뒤 규림은 고마움을 표현했고 조응식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려고도 했었죠. 하지만 흥식은 그것이 사랑인지 미안함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규림이 김무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잠깐씩 흔들리는 눈빛을 흥식은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조응식은 규림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어제 많이 마셨다며? 한규림은 순간 흥식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그냥 정신없이 마셨어. 김무진이 데려다 줬다며. 규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흥식은 웃으려고 했는데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빛은 웃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내가 뭐라 그래? 취했으면 누가 데려다 줄 수도 있지. 그 말이 오히려 한규림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흥식이 화를 내거나 따졌다면 규림도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응식은 묻지 않았습니다. 한규림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요. 한편 김무진은 장서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원래라면 두 사람이 관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편하게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장서연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오랫동안 무진의 곁을 맴돌기만 하다가 드디어 자신이 기다리던 관계가 시작됐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서연은 김무진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진은 서연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한 박자 늦었고 휴대전화 화면이 켜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내렸죠. 장서연이 결국 물었습니다. 한규림 씨 때문이지? 김무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하나만으로 장서연은 이미 답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한테 만나보자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 사람 생각하고 있어? 서연아,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도 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어. 장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이미 장서연에게서 마음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어제 규림이 만났어. 결국 무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장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더라.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줬고. 김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서연은 더 묻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장서연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공포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것이 김무진의 사랑이 아니라 잠시 비어있는 자리였을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무렵 고윤희 역시 김무진을 찾아왔습니다. 고윤희는 김무진과 장서연의 관계를 처음부터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서연이 상처받을까 걱정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 윤희에게는 한규림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고윤희는 김무진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만나지 말아요. 김무진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무진 씨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무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고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보여요. 다른 사람 못 잊은 남자 눈이 어떤지. 김무진은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희가 자신과 한규림의 과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혹시 한규림 알아요? 그 질문에 고윤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김무진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군요. 몰라요. 방금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서연이에요. 한규림이라는 사람을 못 잊었다면 서연이 잡지 말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니까. 고윤희는 그대로 돌아섰지만 김무진에게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고윤희가 왜 한규림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흔들렸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생각보다 빨리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규림은 며칠 뒤 친엄마 고윤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규림은 여전히 윤희를 엄마라고 편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신과 동생들을 두고 떠난 사람이라는 기억이 너무 깊었기 때문인데요. 고윤희는 규림을 보자 반가운 마음부터 들었지만 규림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규림아, 왜요?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고윤희는 규림이 돌아서려 하자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김무진 씨 다시 만나니? 규림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걸 엄마가 왜 물어요? 고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림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장서연 씨 때문에 그래요? 고윤희가 침묵하자 규림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무진이 만나면 서연 씨가 불쌍해서. 그런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요? 서연이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순간 규림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요? 고윤희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상처받아도 돼요? 규림아, 엄마는 예전에도 그랬죠. 우리 놔두고 새 인생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 남편 딸이 상처받을까봐 친딸한테 옛날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윤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먼저인 적이 없네요. 규림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윤희는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규림의 말이 너무 아팠지만 반박할 수 없었는데요. 장서연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한규림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의 행복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고윤희는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든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버리는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고윤희는 장훈태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규림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장훈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진.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훈태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 장서연이 오랫동안 김무진을 좋아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김무진의 옛 연인이 아내 고윤희의 친딸 한규림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장훈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애들한테 맡겨야지. 고윤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훈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윤희 씨가 규림이 엄마라고 해서 규림이 사랑까지 대신 정할 수는 없고 내가 서연이 아빠라고 해서 서연이 마음대로 살게 할 수도 없어. 김무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결국 김무진이 결정할 일이야.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상처받으면 규림이는 안 아플까? 그 한마디에 고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훈태는 처음으로 아내의 친딸을 자신의 딸과 똑같이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대화를 장서연이 일부 듣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부모에게 무언가 전해주려고 들어왔다가 자신의 이름과 한규림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을 듣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김무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훈태가 규림이는 윤희 씨 딸이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장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고윤희에게 한규림이 친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장서연에게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에게 친딸이 있었고 그 친딸이 하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연에게 한규림은 단순한 연적이 아니게 됐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 안에도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규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면 한규림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학교에서 가족과 관련된 숙제가 나오면서 한결이 아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규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한결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져오고 가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한결 역시 궁금증을 참지 못하게 됐는데요. 나 닮았어. 한규림은 애써 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궁금해? 그냥 나도 아빠 있잖아. 어디 있는지만 모르는 거잖아. 규림의 얼굴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는 언제야? 그 질문이 규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편 김무진 역시 한결과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한결의 나이 때문에 자신이 친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검사를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한규림을 믿기로 하면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림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8년 전 규림이 자신을 떠난 뒤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됐다면 어땠을까?
규림이라면 자신이 김무진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 혼자 아이를 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시작되자 무진은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누나 김윤진을 찾아갔습니다. 8년 전에 규림이가 누나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거 진짜 그게 전부였어? 김윤진은 무진의 질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 얘기니? 돈 안 받았다며. 윤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야. 규림이가 돈을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 돈 때문에 헤어진 것처럼 말했어? 김윤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한테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누나가 내 인생을 왜 선택해? 무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그 여자 때문에 집도 버리려고 했잖아. 회사도 엄마도 내가 가진 거 다 놓으려고 했어.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규림이도 똑같이 생각했어. 그래서 널 놔준 거야. 그 말에 김무진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윤진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나는 알고 있었어. 김무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규림이가 날 사랑하면서 헤어진 거 알고 있었냐고. 김윤진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무진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진은 8년 동안 숨기고 있던 사실을 조금 더 털어놓았습니다. 한규림은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윤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무진 씨가 내가 돈 때문에 떠났다고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시 안 돌아올 거예요. 김무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8년 동안 규림을 미워했던 바로 그 이유가 사실은 규림이 자신을 놓아주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돌아온 겁니다. 누나는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다시 규림이한테 갈까봐. 그래서 8년 동안 내가 사람 하나 미워하게 내버려뒀어. 김윤진도 결국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너까지 그 집안 책임지며 살게 둘 수 없었으니까. 그 순간 김무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집안? 김윤진은 자신의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나도 엄마랑 똑같네. 무진아. 규림이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누나들한테는. 김무진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무진은 한규림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무진은 규림을 찾아갔지만 막상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규림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된 자신에게 화가 났고 자신에게 어떤 선택도 맡기지 않은 규림에게도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어? 한규림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뭘? 돈 안 받았다며.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말했어? 그게 중요해. 김무진. 나 사랑했으면서 왜 돈 때문에 떠나는 척 했냐고. 한규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 일이야. 나한텐 아니야. 나한텐 지난 일이야. 거짓말하지 마. 김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술 취해서 나한테 다 말했잖아. 한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짐작한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 잊어. 못 잊어. 너 장서연 씨 만나잖아. 너도 조응식 만나잖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상대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각자의 옆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김무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너 지금도 나 좋아해? 한규림은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텐 있어. 규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김무진이 멈칫했습니다. 규림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8년 전에도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면 뭐가 달라져? 내 엄마가 날 받아줘. 내 누나가 우리 가족 좋아해. 나는 갑자기 아빠도 동생들도 없어지고 혼자 되는 거야. 한결이까지 있는데 내가 너 좋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돼. 김무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규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좋아하는 거랑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니까. 무진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규림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김무진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규림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규림에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준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린 사람은 조응식이었습니다. 흥식은 규림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너 김무진 아직 좋아하지? 한규림은 부정하려고 했지만 흥식이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괜찮으니까. 흥식아. 안 괜찮기는 한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보단 나아. 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응식은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나도 바보는 아니야. 내가 나한테 마음 열어보려고 하는 거 알아. 고마운 것도 알고. 근데 내가 그걸 사랑이라고 우기면 더 비참하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흥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말 들으면 진짜 끝난 것 같으니까. 규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흥식은 한참 동안 규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난 아직 안 물러날 거야. 규림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김무진 좋아하는 거 알아도 내가 너 좋아하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대신 내가 나한테 오려면 미안해서 오지 마. 한결이 때문에도 오지 말고 내가 다쳐서도 오지 마. 진짜 나 좋아질 때 와. 그 말은 한규림에게 또 다른 죄책감을 안겼습니다. 조응식은 규림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할 자유를 줬습니다. 규림은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서연 역시 비슷한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김무진이 규림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규림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장서연은 결국 김무진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나 만나고 있는 거 맞아? 김무진은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왜 계속 한규림 씨 만나? 정리할 게 있어. 정리. 서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8년 전에 못한 정리를 지금 나랑 만나면서 하겠다는 거야? 김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서연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내가 나 안 사랑하는 거 알고 시작했어. 그래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규림 씨가 한마디 하면 넌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 그럼 나는 뭐야? 김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장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말하지 마.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이 끝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장서연은 고윤희에게 찾아갔습니다. 한규림 씨 엄마라면서요. 고윤희는 충격을 받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가요? 서연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서연아. 나 무진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 한규림 씨가 친딸이라는 거 왜 숨겼어요? 너희 둘 문제랑 그건 별개라고 생각했어. 별개요? 장서연은 웃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빠 딸이고 한규림 씨는 엄마 딸이라서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고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 그럼 왜 김무진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나 상처받을까봐가 아니라 한규림 씨 때문이었잖아요. 둘 다 때문이야. 그 대답이 장서연에게는 가장 잔인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만을 선택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고윤희에게 한규림 역시 딸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난 엄마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윤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친딸이 나타나니까 다르네요. 서연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장훈태가 딸을 따라가려 했지만 서연은 아버지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지? 훈태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서연은 더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장훈태와 고윤희의 안정적이던 재혼 가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홍옥선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윤진이 한결과 김무진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윤진은 동생이 다시 한규림에게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고 과거를 정리하다가 문득 한결의 나이에 집중했습니다. 무진과 규림이 헤어진 시기와 한결의 나이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무진 역시 과거 친자검사를 고민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윤진은 불안해졌습니다. 김윤진은 처음에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결이 무진의 아이가 아니라면 무진이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결국 윤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한결이 사용한 물건과 김무진의 검체를 확보해 친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윤진은 봉투를 열어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99.99% 이상이라는 결과였습니다. 한결은 김무진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무진과 규림의 옛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규림이 8년 동안 김무진의 아들을 혼자 키웠다는 사실이 된 겁니다. 김윤진은 곧바로 김무진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두 사람을 갈라놓는 데 관여했고 그 결과 동생이 자기 아들의 존재도 모른 채 8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진은 어머니 홍옥선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거 봐야 돼. 홍옥선은 검사 결과를 보고도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니? 한결이 무진이 아들이래. 홍옥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홍옥선에게 가장 먼저 올라온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한규림이 자신의 손자를 8년 동안 숨겼다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자신이 8년 전 규림을 몰아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따라왔습니다. 홍옥선은 그 죄책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한규림을 탓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숨겨? 김윤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먼저 규림이 몰아붙였잖아. 홍옥선은 딸을 노려봤습니다. 그거랑 아이를 숨기는 건 다른 문제야. 정말 달라. 그 질문에 홍옥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홍옥선은 한규림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규림은 갑자기 나타난 옥선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홍옥선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무진이 아들이지. 한규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홍옥선은 그 표정만으로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맞구나. 규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중요하니? 검사했어요? 홍옥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규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아이한테 뭘 한 거예요? 내 손자이기도 해. 그 한마디에 한규림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손자요? 그래.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손자라고요? 홍옥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내가 숨겼으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왜 숨겼는데요? 규림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진이까지 우리 집 때문에 다 버리겠다고 하니까 내가 떠난 거예요. 그때 임신한 거 알고 무진이한테 말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진이는 다시 나한테 왔을 거고 어머니는 평생 내가 아이로 무진이 붙잡았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홍옥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규림은 처음으로 8년 전 진실을 전부 꺼냈습니다. 규림은 김무진과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진에게 연락하려고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진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갈등하고 모든 것을 버리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규림은 아이를 혼자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결이는 내가 선택한 아이예요. 누구한테 빚 갚으라고 낳은 아이도 아니고 무진이 잡으려고 낳은 아이도 아니에요. 홍옥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석중이었습니다. 한규림의 아버지 한석중은 우연히 딸을 찾아왔다가 홍옥선과 규림의 언쟁을 듣게 됐는데요. 평소에는 사고만 치고 책임감 없이 보이던 한석중도 자신의 딸이 8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이유를 듣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눈앞에 홍옥선이 자신이 최근 티격태격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석중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었어? 홍옥선도 한석중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내 딸 집이니까. 홍옥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규림 아버지라고. 한석중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집안 아버지가 나야.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가족 관계를 모르고 티격태격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던 두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한석중은 자신의 딸을 8년 전에 몰아낸 남자의 어머니가 홍옥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홍옥선은 자신이 조금씩 호감을 느끼던 남자가 한규림의 문제 많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석중은 홍옥선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규림이 고생시킨 거 인정해.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잘못 때문에 자기 사랑까지 버렸으면 적어도 당신은 그걸 이용해서 애한테 또 상처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옥선은 화가 났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이 데려갈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요. 누가 데려간다고 했어요? 당신들 집안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이제 친손자라고 나타나서 우리 규림이 또 무시할까봐 그러는 거야. 홍옥선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한석중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정작 김무진만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윤진은 결과지를 동생에게 주지 못했고, 홍옥선 역시 무진이 알게 되면 당장 한규림에게 달려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잠시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장서현이 홍옥선의 집을 찾았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 봉투를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치려 했지만 한결의 이름과 김무진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서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장서현은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규림은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김무진의 아들을 낳아 8년 동안 키운 여자였습니다. 장서현은 검사 결과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울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김무진을 오래 기다렸어도 한규림과 무진 사이에는 자신이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서현은 그 결과를 바로 김무진에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딱 하루만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김무진의 여자친구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검사 결과를 다시 봉투 안에 넣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김무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만나자.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무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김무진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려고. 무진이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 김무진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장서연이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한규림 씨한테 갈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나랑은 헤어져. 내 옆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 장서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최소한 솔직하긴 하네. 서연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친자 확인 결과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진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진은 한규림에게 달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서연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만. 김무진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오늘까지만 내 남자친구 해줘. 김무진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어. 내일이면 끝낼게. 무진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장서연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서연은 누구보다 밝게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혼자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을 고윤희가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한참 동안 울다가 검사 결과지를 고윤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윤희 역시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결이가. 윤희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외손자가 김무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연을 보호하겠다고 반대한 바로 그 남자가 친딸 규림의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장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친딸한테 가서 김무진 잡으라고 할 거예요? 서연아, 이번에는 누구 딸 할 거예요? 그 질문에 고윤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내 딸이야. 장서연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난 그 대답이 제일 싫어요. 한편 조응식 역시 우연히 규림이 홍옥선에게 한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흥식은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 화가 난 대상은 한규림이 아니었습니다. 김무진이었습니다. 흥식은 곧바로 무진을 찾아갔습니다. 너 아직도 모르지? 김무진은 흥식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뭘? 조응식은 한참 동안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 말을 해주는 순간 한규림과 자신 사이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흥식은 결국 말했습니다. 한결이 아빠가 누군지. 김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규림이한테 직접 물어봐. 내가 뭘 알고 있는데. 흥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진짜 너 싫어. 내가 다시 나타난 뒤로 규림이 계속 흔들리는 것도 싫고 한결이가 너 좋아하는 것도 싫어. 김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더 싫은 건 내가 알아야 할 걸 모르고 있는 거야. 흥식은 김무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서 물어봐. 한결이가 누구 아들인지. 김무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동안 지나쳤던 수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연결됐습니다. 한결의 나이 한규림이 친자 확인을 극도로 불편해하던 모습, 자신의 사소한 습관과 닮아있던 아이, 8년 전 이별 가리고 가족 때문에 자신을 놓았다는 규림의 고백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김무진은 그대로 한규림에게 달려갔습니다. 규림은 무진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찾아왔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무진은 대답 대신 한결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한결은 무진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김무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규림은 그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말했어? 김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한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이 내 아들이야? 규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김무진. 대답해. 여기서 이러지 마. 8년이야. 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산 게 8년이라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한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규림은 급하게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규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한결아. 한결은 천천히 김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그 순간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진은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한규림은 자신이 8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결 앞에서 터졌다는 사실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뒤늦게 김무진을 찾아온 장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의 가방 안에는 아직 친자 확인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김무진과 한결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닦았는데요.
그 순간 서연의 표정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날지 아니면 한규림이 8년 동안 아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마지막으로 김무진을 붙잡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멀리에서는 조응식 역시 한규림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알려준 것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누구도 거짓말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은 8년 전 서로를 위해 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김무진은 아들의 존재를 몰랐고 한규림은 혼자 엄마가 됐으며 한결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자랐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문제는 다시 사랑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8년 동안 각자가 선택한 거짓말과 침묵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김무진이 갑자기 아버지가 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한결임이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 정말 한결에게도 옳았는지 직면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그리고 홍옥선 역시 더 이상 한규림을 단순히 아들의 옛 연인으로 밀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를 낳아 키운 엄마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홍옥선이 곧바로 규림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결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윤지는 자신이 의뢰한 친자검사 때문에 모든 비밀이 터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한석중은 평생 무책임했던 자신 때문에 규림이 사랑과 아이를 혼자 책임지게 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게 됩니다. 고윤희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신이 떠났던 친딸 한규림이 다시 사랑을 되찾으려는 순간 현재 가족의 딸 장서연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한쪽만 감싸는 순간 다른 한쪽은 또다시 자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장훈태 역시 친딸 장서연을 지키고 싶지만 아내 고윤희의 친딸 한규림과 외손자 한결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응식은 누구보다 아픈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한결과 규림 곁에 가장 오래 현실적으로 서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지만 아이의 친아버지는 김무진이고 규림이 아직 사랑하는 사람도 김무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응식이 바로 물러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흥식은 한규림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무진이 한결이 아빠인 거랑 내 남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야. 아빠 역할은 하라고 해. 그런데 내가 누구랑 살지는 내가 정해. 이 한마디는 다시 김무진을 자극하게 됩니다. 김무진 역시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규림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김무진은 처음으로 규림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대신 기다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8년 전에는 내가 혼자 결정했어. 이번에는 안 그럴 거야. 한결이 아빠로 해야 할 건 할게. 그런데 내가 나 선택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8년 전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무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뒤 김무진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규림의 가족도 한결도 조응식에 대한 미안함도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한규림은 마침내 자신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가족의 가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언젠가 버려질 것 같았고,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에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며, 행복해지려는 순간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불행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먼저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김무진은 그런 규림에게 처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너도 좀 가져. 맨날 다 주고 살지 말고. 가족도 지키고 한결이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가져. 그게 욕심이면 한 번쯤 욕심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결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결은 그동안 김무진을 좋아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자신의 아빠라고 알려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엄마 한규림이 자신에게 8년 동안 아빠 이야기를 숨겼다는 사실에 한결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 질문 앞에서 한규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은 무진을 위해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한결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빼앗은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김무진 역시 한결에게 성급하게 아버지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한결이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도 먼저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조응식이 한결에게 중요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겼다고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나면 화내도 돼. 천천히 알아가면 돼. 한결에게 가장 익숙한 어른인 조응식의 이 말 때문에 김무진도 처음으로 흥식을 단순한 연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김무진과 조응식 사이에도 묘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한규림을 두고 경쟁하지만 한결 앞에서는 서로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장서연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서연은 결국 친자 확인 결과를 숨겼던 사실을 김무진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 알고 있었어. 내가 알기 하루 전부터. 김무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서연은 울면서 대답합니다. 무서웠어. 그거 말하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김무진은 화를 내고 싶지만 자신 역시 장서연의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서연은 마지막으로 김무진에게 묻게 됩니다. 한규림 씨한테 아이가 없었어도 너 결국 돌아갔을까? 김무진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합니다. 응. 그 한마디가 장서연에게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답이 됩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한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김무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하지만 장서연의 감정은 여기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윤희가 한규림과 한결을 챙기기 시작하면 서연은 다시 버림받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서연의 갈등은 김무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단순한 질투보다 고윤희와 장훈태에게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가족적 불안으로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온다의 다음 이야기는 한규림과 김무진이 다시 이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으려 할수록 김윤진과 홍옥선은 8년 전 자신들의 선택과 마주하게 되고 고윤희는 친딸과 의붓딸 사이에서 가장 아픈 엄마의 선택을 요구받으며 한석중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책임이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조응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놓아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고 장서연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의 한마디가 모든 어른을 멈춰 세우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엄마 편이고 누가 아빠 편인지 관심 없어.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무진도 한규림도 홍옥선도 김윤진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겁니다. 8년 동안 어른들은 모두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을 위해 아이를 숨겼고 김윤진과 홍옥선은 무진의 미래를 위해 한규림의 진심을 숨겼으며 고윤희는 현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자녀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거짓말의 대가를 가장 어린 한결이 치르게 된 셈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김무진과 한규림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에게 솔직해지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결이 김무진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도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한결은 한동안 무진을 계속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김무진은 그때마다 서운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결이 위험하거나 두려운 순간 무심코 김무진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지는 강력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무진은 한결을 안으면서도 기뻐서 웃지 못하고 울게 되고, 조금 떨어져 있던 한규림 역시 그 모습을 보며 8년 동안 혼자 지켜온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홍옥선이 한규림에게 예상하지 못한 조건을 내밀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진이와 한결이 관계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결혼은 별개다. 홍옥선은 한결은 손자로 받아들이면서도 한규림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여전히 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무진은 이번에는 8년 전처럼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맞설 겁니다. 엄마가 한결이 할머니가 되고 싶으면 한결이 엄마부터 존중해. 홍옥선에게는 이 말이 가장 아픈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를 얻고 싶다면 자신이 8년 전 밀어냈던 한규림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한석중이 한규림 편에 서면서 홍옥선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홍옥선은 한석중에게 화를 내면서도 어느 순간 그가 규림을 위해 처음으로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한석중 역시 홍옥선이 단순히 돈과 가문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온 엄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식들 때문에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된 뒤 더 깊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이 어렵게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들의 부모인 홍옥선과 한석중까지 서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규림은 기가 막혀하고 무진은 어이없어 하지만 오히려 이 중년 관계가 두 집안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김무진이 한결과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순간 한규림이 다시 망설이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무진은 이제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만 규림은 한결의 삶이 갑자기 동윤그룹이라는 거대한 집안과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결이 재벌가 손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신의 평범했던 삶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규림은 다시 한번 김무진에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한결이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사람 되는 거 싫어. 그냥 지금처럼 자랐으면 좋겠어. 김무진도 이번에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한결이한테 갈 거야. 한결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한규림에게 오래 남게 됩니다. 8년 전 김무진은 규림에게 자신의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8년 뒤 김무진은 자신이 규림과 한결의 세상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변화가 한규림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규림이 처음으로 무진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자. 김무진이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놓아도 안 놓을 거야. 두 사람이 어렵게 다시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장서현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가 또 다른 비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누군가 장서현에게 고윤희의 과거와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서현은 눈물을 닦으며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상대가 꺼낸 첫 마디는 단순한 김무진과 한규림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고윤희가 17년 동안 숨겨온 또 다른 가족의 진실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김무진과 한규림의 8년 묵은 비밀 하나가 풀리는 순간 이번에는 고윤희의 17년 전 선택이 새로운 폭탄으로 떠오르면서 이야기는 다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